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3세 강미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소중한 딸과의 이별 그리고 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1989년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서연이가 관람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순간을 담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이제야 알겠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요동칩니다. 1989년 5월에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5살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아당기며 눈을 반짝였고 목에 걸린 작은 하트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며 통통 튀는 걸음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천천히 가자고 말해도 아이는 이미 회전목마 앞에서 멈춰 서 있었죠. 그때의 서연이는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이냥 당당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양말, 작은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꽃잎처럼 하늘거렸어요. 아이의 머리카락은 햇볕에 윤이 났고 뺨은 흥분으로 발그스름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목마들이 음악에 맞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는 서연이를 따라다녔습니다. 범퍼카에서 핸들을 잡고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 미끄럼틀에서 제품으로 뛰어와 안기던 모습, 솜사탕을 입 주위에 묻히고 웃던 그 천진한 얼굴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놀이공원의 모든 소음을 뚫고 제 귀에 가장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런 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그 말. 그 순간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고 있던 시기였지만 서연이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제 마음의 무거움들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서연이가 관람차를 가리켰습니다. 높이 솟은 그 거대한 바퀴를 올려다보며 아이는 눈을 반짝였어요. 평소 높은 곳을 무서워하던 제가 주저하자 아이는 제 손을 흔들며 무서우면 자기가 꼭 안아줄 거라고, 엄마가 무섭지 않게 해줄 거라고 말했어요. 5살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하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관람차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발밑으로 놀이공원 전체가 펼쳐지고 멀리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람들이 개미 같다고 신기해하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던 그때 갑자기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남편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다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가는 동안에도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지만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죠.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고. 그때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었는데 왜 그 순간 전화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를 돌아보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관람차 칸 안을 둘러봤지만 서연이는 없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 왜 열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안전장치는 어떻게 된 건지, 왜 아무도 모르게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건지, 그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관람차가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분홍색 옷을 입고 하트 목걸이를 한 5살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놀이공원 직원들이 방송을 해주고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서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는 목이 쉬도록 서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여기저기 기어다니며 찾았어요. 놀이기구 아래, 매점 뒤, 화장실, 구석진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관람차 근처 바닥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의 하트 목걸이였어요. 은색의 하트 펜던트는 사라지고 줄이 끊어진 채로 떨어져 있었죠.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라며 잠들 때도 빼지 않던 목걸이였어요. 목걸이를 보는 순간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워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목걸이가 제 손바닥에서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 목걸이만이 서연이가 여기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놀이공원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서연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지만 저는 놀이공원을 떠날 수 없었어요. 혹시 서연이가 어딘가에서 엄마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의 권유로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빈집에 홀로 앉아 서연이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보낸 그날 밤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이가 없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매일 놀이공원에 가서 서연이를 찾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위로해 주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고 저도 남편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연이 생각뿐이었거든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서연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당시 뱃속에 있던 우리 둘째 딸 하린이가 태어났지만 저는 제대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온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하린이를 안고 있어도 자꾸 서연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서연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엄마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새로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잃어버린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무게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저에게서 사라졌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하트 목걸이와 함께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서연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간직할 소중한 약속이기도 하죠. 2025년 3월, 저는 출판사 편집부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째 이 일을 해오며 나름의 자리를 잡았죠. 서연이를 잃은 후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일할 때만큼은 아픈 마음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후배 직원이 퇴근 인사를 건넸을 때 저는 손을 흔들며 먼저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여겼죠. 당연히 체력이 예전 같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고를 읽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활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흔들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난 건 하린이었어요. 저 없으면 하린이는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 아이가 또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마지막 의식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이를 잃고 제대로 돌보지 못한 하린이를 이제 완전히 혼자 두고 떠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하린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발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36살이 된 딸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자 하린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했던 것 같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의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암이라는 뜻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 방법을 묻자 의사는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요. 차분한 설명이었지만 제게는 천둥같이 들렸습니다. 서연이도 잃고 이제 저마저 할인이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온전히 혼자가 되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딸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골수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자신이 기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으론 할인이가 적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평생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딸에게 이런 짐까지 지워주는 것 같아서요. 검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할인이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다른 가족이 있는지 물어봤죠. 딸이 하나 더 있다고, 하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41살이겠죠.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의사는 골수은행에 등록해서 기증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체력도 점점 떨어졌고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는 저를 돌봐주느라 회사도 자주 쉬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여러 번 괜찮다고 했지만 할인이는 병원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이가 제 곁에 있겠다고 했을 때 그런 할인이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서연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할인이의 성장을 제대로 지켜보지도 못했어요. 할인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첫 생일을 맞았을 때도,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마음 한구석은 늘 서연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할인이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요.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할인이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자신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죠.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를 잃었을 때의 그 참담한 기분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인이를 두고 떠나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할인이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지키지 못했지만 할인이만큼은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고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짚어보곤 했어요. 서연이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 할인이와 제대로 나누지 못한 대화들,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서라는 분인데 일치율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민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기증자가 동의하면 곧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할인이에게 소식을 전하자 아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하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서연이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마치 서연이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민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 심장이 끊임없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6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마음이 왜인지 더욱 요동치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할인이도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평소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입구 쪽을 가리키며 저분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레 안내데스크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가리키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걸음을 옮겼어요. 그 걸음걸이에서조차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를 처음 마주한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인데도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민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외감인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었죠. 마치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둔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아이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약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할인이도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민서는 자신을 소개하며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했고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기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잃어버린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주는 상처는 비슷했을 겁니다. 민서는 혼자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니 저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서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30년 가까이 일해왔다는 이야기, 서연이를 잃은 후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다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민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듣고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할인이는 계속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간이 늦었다며 집에 가자고 하는 할인이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자신만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의 마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할인이도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골수 이식 일정을 맞춰야 했기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민서는 웃으며 서로 도우며 사는 거라고 했고 그 미소는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것 같은 미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가 조심스레 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경계가 섞여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같다고 대답했지만 할인이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다잡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건강하게 지내시라는 한 줄이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물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제 생명을 구해준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골수 이식 전 최종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고, 할인이는 회사 일정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민서와 둘만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할인이가 없으니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검사를 받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서는 가끔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그립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함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시렸습니다. 서연이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민서는 제가 딸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잠시 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묘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래전에도 이렇게 손을 잡아본 것 같다는 느낌.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감정처럼 뭔가 익숙하고 낯익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레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고 저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냈습니다.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서연이를 잃어버렸고 관람차 안에서 전화를 받는 잠깐 사이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그때 목걸이는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하트 목걸이를 설명했습니다. 빨간 비즈 구슬에 은색 하트 펜던트가 달린 서연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라고요.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라며 잠들 때도 빼지 않던 목걸이였다고 했을 때 순간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는지는 몰랐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 제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서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반응 덕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홀로 품고 있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은 풀어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생겼어요. 그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지난 상처를 조금씩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며 느낀 공포와 상실, 그리고 간절한 그리움이 민서라는 한 사람의 진심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서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서연이가 떠올랐거든요. 단순히 나이가 비슷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다시 민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골수 이식 최종 검사를 위해서였어요. 할인이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평소보다 까다로운 표정으로 못마땅해 했죠. 눈치를 주며 왜 굳이 자신까지 와야 하냐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민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고 할인이도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6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모성이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건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하니 민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검사 후 3명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할인이는 여전히 민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사람이 엄마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다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손목과 목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던 그 순간
은색의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서연이가 5살 때 늘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민서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냐는 제 질문에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무렵 유일하게 가진 소유물이었다고 덧붙였어요. 1986년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연이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36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아온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린이는 민서의 목걸이를 빤히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 호기심이 뒤섞여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저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고아원에 들어왔는지, 그 전에 기억이 나는지 말이에요. 민서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5살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기억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어요. 고아원 원장님조차 그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에 가까운 직감을 느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민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아이가 바로 서연이라는 것, 36년 전 사라진 바로 내 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린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어떤 감정의 폭풍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뒤를 돌아보니 하린이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순간 몸을 움츠렸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테이블 위에 그 물건을 놓았습니다. 바로 서연이의 목걸이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36년 전 그 놀이공원에서 찍은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목걸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자신의 목걸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하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한 표정이었죠. 하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는 받아들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서운함과 불안,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하려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어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제 심장이 아프게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린이는 평생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과 이제 언니가 나타나면서 자신의 위치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하린이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게 괜찮다고, 엄마는 이 아이를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서도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표정 속에서 서로 다른 감정이 겹쳐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빛이 있었어요. 그날의 카페는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불안, 상실, 경계,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한데 모인 순간이었죠. 36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의 순간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감정들과 함께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닦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서서히 자신만의 감정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서연이를 그리고 하린이를 모두 품고 싶은 욕망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6년 만에 다시 마주한 딸을 찾는 기쁨과 지금 이 순간 옆에서 불안해하는 할인이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동시에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두 딸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인이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며 목걸이 사진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할인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을지 몰라도 두 딸 모두를 품어주는 일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정말 민서가 서연이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DNA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민서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용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도 긴장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일주일은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 할인이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에 가슴이 조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짧게 대답하는 말투를 보며 할인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어요. 서연이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36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만약 정말 민서가 서연이라면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엄마를 찾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의 일치,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판정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36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몰랐던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 아니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을 36년 만에 다시 부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만나자는 말에 서연이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36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걸어가면서도 계속 손을 떨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그 표정, 작은 떨림까지 모든 것이 오래전의 기억과 겹쳐졌어요. 5살 때의 서연이가 아니라 어여치 다 큰 어른 여성이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꼭 안았을 때 36년 동안 느껴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미 다 큰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제 아이였습니다. 품에 안긴 서연이에게서 어릴 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특히 어릴 때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는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엄마를 찾았다는 사실에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결심과 36년 동안의 기다림이 담긴 복잡한 웃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할인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할인이의 말에 마음이 한층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아이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엄마 마음에는 항상 언니만 있었다는 걸 할인이는 오랫동안 느껴왔을 거예요. 이 아이가 느낀 서운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그리워하는 동안 바로 옆에 있던 할인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할인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서연이를 찾은 기쁨이 크지만 동시에 할인이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딸 모두를 지키며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의 목걸이를 한 손에, 할인이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을 다른 손에 들고 있었어요. 두 딸 모두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서연이를 찾은 기쁨과 할인이를 잃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두 딸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36년 동안 기다려왔던 재회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과 감정의 길이 시작된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 순간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사랑과 미안함이 뒤엉킨 감정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두 딸 모두 제게는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둘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할인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 공백 속에서 마음은 무겁게 눌려왔습니다. 36년 만에 찾은 딸 서연이와의 시간은 소중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할인이를 잃는다는 생각은 너무 끔찍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주일이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딸을 찾는 기쁨과 다른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어요.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할인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서연이도 걱정이 컸어요. 만날 때마다 할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불안이 함께 묻어나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할인이가 힘들어한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연이를 위로하며 잘못한 건 아무도 없다고, 엄마가 그동안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말로는 위로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이는 점점 마음을 닫을 것만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조심스레 자신이 할인이를 찾아보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더 멀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침 할인이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째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며 걱정돼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평소 절대 일을 빠지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사라지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네 집에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며칠 전에 한 번 왔다 간 것뿐 지금은 없다고 했어요. 할인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36년 동안 서연이를 찾지 못했던 그 막막함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급히 서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이는 금세 달려와 주었고 함께 할인이가 갈 만한 곳들을 다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걸어다니며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야 할인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만 혼자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채 단지 그 한 줄뿐이었어요. 답장을 보내며 어디 있느냐고 너무 걱정된다고 했지만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할인이 마음을 이해한다고, 자신도 어릴 때 혼자라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걱정과 책임, 그리고 혼자서라도 할인이를 이해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서연이는 할인이가 다닐 만한 카페, 공원, 도서관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다른 곳들을 뒤지며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오후가 되어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할인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안도감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어떤 상태일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거든요. 오랫도록 쌓인 걱정과 불안, 그리고 가족의 끈이 얼마나 단단한지 다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급하게 한강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서연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할인이는 혼자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은 체구와 깊게 깔린 그림자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할인이를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도 저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서로의 울음 속에 오랜 시간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할인이 곁으로 다가와 자신이 나타나서 힘들었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인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움과 경계, 그럼에도 안도와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서연이는 손을 내밀어 할인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도 알고 있다고, 할인이가 혼자였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그럴 수 없었는데 할인이는 혼자 엄마 곁을 지켜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인이는 서연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언니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도 언니를 만나고 싶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진심 어린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할인이의 손을 꽉 잡고 이제 같이 엄마 곁에 있자고, 혼자서는 36년을 채울 수 없으니 함께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두 딸을 동시에 안았어요. 한쪽에는 할인이, 다른 한쪽에는 서연이가 꼭 안겼습니다. 36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안도감과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실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조금씩 치유했어요. 한강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습니다. 과거의 아픔, 상실, 두려움,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한데 모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할인이가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이제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그래, 우리 집에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새 모녀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두 딸은 서로를 배려하며 어색함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서연이는 할인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보고, 할인이는 언니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밤이 되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털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할인이는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했더니 이제 언니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할인이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고 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6년 동안 잃었던 딸을 찾았고 소홀했던 딸과도 화해했다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순간 서로를 마주한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짝 내디딘 셈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36년 전 그 놀이공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야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해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골수 이식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6년 만에 만난 딸이 제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기적 같은 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제 생명을 구해주게 되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긴장됐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서연이는 며칠 전부터 입원해서 골수 기증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할인이도 매일 병원에 와서 우리 곁에 있어줬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는 할인이를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 사이의 묵은 갈등이 다 해소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로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야 진짜 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연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섭지 않냐고 물었을 때 조금 무섭지만 엄마를 살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정말 고맙다고 말했더니 36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해줘서 고맙다고 답했어요.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눈물을 글썽였죠. 매일 기적을 바랐는데 정말 일어났다고 말했을 때 그때 할인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할인이가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손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예쁜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빨간 비즈 구슬 사이로 은색 하트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바로 서연이가 평생 간직했던 목걸이를 팔찌로 바꾸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팔찌를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인이가 조심스레 언니가 평생 간직하고 있던 목걸이니까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팔찌를 손목에 감싸며 오래도록 간직해온 목걸이의 의미와 할인이의 마음을 동시에 느꼈을 거예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잃었던 시간과 다시 찾은 가족의 마음을 담은 상징이었죠. 할인이가 언니도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고, 엄마 생명을 준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정말 자매 같아 보였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지고 나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할인이가 옆에서 계속 지켜줬습니다. 언니가 용감하다고 말하기에 36년 동안 엄마 곁을 지켜준 너도 충분히 용감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2시간 후 서연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골수 채취가 잘 끝났다고 이제 제 수술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수술대에 누우면서 생각했어요. 36년 만에 만난 딸이 제게 생명을 준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마취에 들어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할인이와 서연이가 양쪽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인이가 기뻐서 울고 있었고 서연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하자 서연이는 아직 수술 후라 피곤해 보였지만 웃어 보였어요. 회복하는 동안 두 딸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줬습니다. 서연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할인이도 병가를 냈죠. 죽을 끓여오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는 두 딸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가끔 누가 할 건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거든요. 어제 누가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하겠다고, 아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매 같았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36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했어요.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제 안전하다는 의사의 말에 세 모녀가 모두 울었습니다. 정말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서연이는 조용히 웃으며 할머니께서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작은 은빛 하트와 빨간 비즈로 꿰어진 팔찌 하나 안에 담겨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서연이도 할인이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소중히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팔찌를 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금속과 구슬 사이로 우리의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자신이 엄마를 살렸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했어요. 정말 기적이라고 36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하며 미소 지었을 때 할인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면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세 명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도 함께하고
서로 작은 역할을 나누며 웃음이 자연스레 나왔어요. 긴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고 비로소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햇살과 목걸이, 팔찌가 주는 따뜻한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날 겁니다. 그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새 모녀의 관계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연이는 집 근처로 이사했고 하린이와는 언니와 동생으로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매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적응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6년이라는 공백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서연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오늘 놀이공원에 가자고 말이에요. 36년 전의 기억이 순간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을 새로운 좋은 추억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앞섰어요. 놀이공원에 도착했을 때의 감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36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딸이 함께였으니까요. 관람차를 타고 회전목마를 타며 범퍼카를 즐기면서 세 명은 함께 웃었습니다. 풍경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했어요. 36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는 하나뿐인 딸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두 딸과 함께 같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관람차 꼭대기에 올라 잠시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던 서연이가 여기서 사라졌을 때 무서웠다고. 하지만 누군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린이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세상 어느 곳에도 두 딸 중 누구도 혼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긴 세월의 아픔을 지나 이제야 완전히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두 딸을 보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서연이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릴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린이 방도 들여다보니 서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두었더라고요. 두 딸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36년 동안 쌓였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하린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때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것도 36년 후에 다시 만난 것도 하린이와 갈등했던 시간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는 이제 힘이 되는 추억이 되었고 아픈 기억들은 더 깊은 사랑의 바탕이 되었어요. 작은 하트 목걸이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모녀의 재회, 질투와 소외감을 넘어선 자매의 사랑.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서연이가 고아원에서 바라봤을 그 별들, 하린이가 외로울 때 바라봤을 그 별들, 제가 딸들을 그리워하며 바라봤을 그 별들이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요. 저는 문득 36년 전 서연이를 잃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냥 두고 살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들을 이해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있었어요.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이도 할인이도, 그리고 할인이를 지켜온 제가 선택한 삶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고, 어느 것도 덜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두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우리는 함께할 겁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36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나 용기 혹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